오늘의 제목,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당한 후 초특급한테 물어보지 마라고 했어요. 내가 이거 못 박치는 일이 있었냐면 저번 주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보험가입을 했는데 고지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설계사한테 고지하라고 했더니 설계사는 괜찮아 라고 해서 가입을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대.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걸린 거야. 그래서 강제 해지당한 거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변을 했지. 그거는 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으니까 그거는 담당 설계사한테 문의하셔야 된다. 내 말이 맞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빡쳤나 봐. 방송에서 봤을 때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해놓고 막상 돈이 안 되니까 답변을 안 해준다라고 해서 실망이네요 라고 딱 보냈더라고. 나 개빡치더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고지를 해야 될 거를 하지 말라고 설계사 그 병신한테 통해서 가입했다가 보험금 청구해서 해지당해놓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 사유를 모르잖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설사 알아도 사실은 문제인 게 그 계약자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자들이 100이면 100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설계사는 아니라고 했는데 설계사 얘기를 계속 저한테 합니다. 내가 돌았습니까? 그 설계사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앉았어? 그 병신 같은 설계사한테 너 가지고 강제 해지당했으면 지가 잘못한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원래 정확히 고지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 새끼가 고지를 안 해가지고 고지를 안 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났네. 저 이 개 XX 같은 설계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 화살을 나한테 돌리는 거야. 나보고 그러는 거야. 너 돈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고 싶었어요. 야, 한 달에 나한테 지금 가입하는 사람이 800명이 넘어. 지금 장난까냐? 이러고 싶은데 뭘 그걸 또 얘기하고 자빠졌어. 그쵸? 그래서 차단.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거예요. 고지 의무 위반으로 강제 해지당한 후 초특급한테 물어보지 마. 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는 지인이 임신성 갑상선 저하층이어서 약을 먹고 아이 낳은 지금은 정상이고요. 보험 들은데 괜찮을까요? 약은 한두 달 먹은 것 같아요. 고지해도 문제 없을까요? 고지하게 되면 나중에 요거는 진단 떨어질 수 있어요. 간호사 파견해서 나중에 피검사 받을 수 있거든. 그래도 정상이면 이거는 부담부 없이 할증 없이 통과되는 게 많아요.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은 먹었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되는 건데 고지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인수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항암하면서 요양병원에서 면역력 치료 겸 입원 중이신데 요양병원 면역력 치료가 직접 치료 목적이다라는 요양병원 의사의 소견서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요양병원은 입원 일당을 지급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 그랬어요. 일단 근거원에 1차적으로 근거원에다 민원을 넣으세요. 그 진단서 받은 거 있죠? 그거 첨부해서 넣고 두 번째 안 된다 그러면 민사로 들어가세요. 알겠죠? 민사로 들어가면 요건 승소합니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받아낼 수 있어요.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내가 항상 뭐라 그랬어? 보험회사는요 공적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사기업이야. 최고의 이윤을 내는 게 사기업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 방법을 쓰세요. 변액연금보험 추가 납입 안 하고 9년 넣었는데 요번에 알아보니까 추가 납입하려면 수수료가 붙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거 끌고 가야 할까요? 앞으로 6년 더 넣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추가 납입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수수료가 붙지 않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대신 그만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매달 수수료가 빠지는 건 아니고 추가 납입할 때 수수료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가 납입을 하지 않았었던 금액이 있으면 아마 몇천만 원 될 거예요. 여유자금 된다면 한 큐앤드란 말이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지금부터라도 추가 납입을 20만 원씩 꾸준히 하겠다. 이거는 조금 안 됩니다. 내 말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염으로 병원에서 진단받고 입원 안 하셨고 약도 안 드신 것 같습니다. 현재 목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 물혹이 있다고 들어서 의사가 다시 한번 찍어보자고 혹이 커지나 안 커지나 추적 관찰하자는 얘기예요. 11월 달에 찍기로 하고 이 경우에 실비보험 가입이 거절될 사유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바로 통과되기는 힘들어요. 바로 통과되기는 힘들고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아주 골 때린 거예요. 이럴 때가. 미리부터 했었으면 딱 좋았는데 착한 실비 전환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해약을 하고 착한 실비로 새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위험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목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검사를 받기 전에 빨리 들어갔었어야 된다. 초음파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재검으로 들어갔겠죠. 재검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1년 내에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5개월 전 두통 어지러움으로 내원, 당일 귀검사, MRI, 심전도 검사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진단명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혈관성 두통으로 나왔어요. 이게 1년 내 추가검사, 재검사 고지 대상인가요? 고지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1년 내에 추가검사로 고지 대상이면 1년 후에는 상관없겠네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단! 이걸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이거는 고지 대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입 거절 떨어져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김지영님, 교보 안보험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어요. 웬만하면 생명으로는 가입하지 마라. 손해 쪽으로 가입하는 게 좋다. 알겠죠? 지금은 생명보험에서 제대로 낼 수 있었던 거는 원래 종수술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종수술비가 있었는데 지금은 종수술비조차도 손해보험에서 끌어 당겨다 쓰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저축성보험 외에는 없다. 알겠죠? 아니면 정말 내가 100번 양보해서 사망보험을 가지고 만약에 상속을 시키겠다. 만약에 무슨 상속세 절세 효과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근데 그런 사람들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냐시용님, 예전 실비는 비급여 40%고 착한 실비는 20% 맞나요? 라고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냐시용님, 예전 실비가 비급여 40%가 아니고 이거는 비급여 개념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40%를 받거나 또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았을 때 40%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 40%는 그거에 밖에 해당이 없어요. 예전 보험은 딱 두 개.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병원비가 비싸잖아. 그래서 40% 해주는 거. 외국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 40% 해주는 거 딱 두 개밖에 없고, 지금 실비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해주는 건 아예 보장이 안 됩니다. 지금 실비도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면 지금도 40%는 똑같이 해줘요. 이거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 알겠죠? 이거는 비급여 개념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은 40%다. 알겠죠? 그렇습니다. 치아보험 설명해 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어. 치아보험은 어떻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2년 안에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를 할 사람들만 치아보험에 가입을 해라. 알았죠? 무슨 아말감 같은 거, 무슨 레진 같은 거, 떼우기 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차피 건강보험 처리가 됩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물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크라운도 무슨 안 되고, 인레인도 안 되고, 온레이도 안 되지만, 썩은 거, 신경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줘요. 따라서 치아보험은 보철치료하는 사람들, 2년 안에 보철치료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나중에 나이 먹으면 50, 60, 70 되면은 이빨 빠지고 하니까 미리미리부터 가입해놔야 된다라고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이거는 보험 사기입니다. 알겠죠? 이영우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실비보험 청구해 주나요? 구체적으로는 현대해상 실비보험을 2006년도 경에 가입한 것 같은데 100% 실비인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으로 1, 2만 원 간병인으로부터 경제적 부담 줄여주고 싶어. 줄여줘도 좋은데 이용하고 실비보험 청구 시 보장해 주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했어요. 간병 간호 통합 서비스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고, 간병 간호 통합 서비스 하고 우리 간병보험 있죠? 이거는 같이 충돌할 수 있어요. 충돌할 수 있는데 간병 간호 통합 서비스 신청을 안 하고 개인 보험에 가입하고 거기다가 간병인 지원 특약을 넣어놨을 때는 여기서는 보장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는 간병간호 통합 서비스는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몇 개 병원에서 간병인 센터를 운영을 해서 만약에 하루 간병인을 쓰면 8만 원이다 그러면은 병원에 만 원 주고 지들이 7만 원 먹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이거는 실비와는 상관없어요. 못 받습니다. 알겠죠? 우리 이영우님, 그렇습니다. 저희 삼촌이 20년 전에 통풍이 있다는 걸 알고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설계사분이 고지 안 하고 올린다는데 괜찮은가요? 약은 아플 때 병원 가서 먹는다고 저한테 전해달라는데 20년 전 통풍 심사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20년 전에 통풍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피검사에서 수치가 올라가면 자꾸만 약을 먹는 거거든. 이거는 한 달 이상 고지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되고, 통풍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할증 요인이에요. 할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걸 왜 고지하지 말라고 설계사가 그래. 그런 설계사는 만나지 마라. 알겠죠? 치아가 상해로 조금 깨져서 치과에서 떼웠는데 20만 원이 나왔어요. 실비 청구해도 되는지요? 착한 실비 가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일단 깨졌으면 골절 진단비는 받을 수 있는데 치아 파절 제외는 못 받고,
치아 파절 제외라는 말이 없으면 골절 진단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떼우기 치료했으면은 요거 떼우기 치료 치아 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으나 한 5만 원 정도 나와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떼우기 치료는 나올 수 있지만 실비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 근데 상해로 깨졌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상해 쪽은 비급여는 안 될 것 같아요. 비급여. 상해 쪽으로 떼우기 치료를 해도 보장은 받는데 일단 급여되는 부분만 내고 비급여는 안 됩니다. 치아하고 치질도 다 마찬가지예요. 비급여는 안 돼요. 급여만 돼요. 단 질병과 상해의 차이는 뭐냐? 질병은 뭐 1년 안에 50%, 뭐 2년 안에 50%라는 그런 감액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상해는 감액 기간이 없다라는 장점밖에 없어요. 근데 비급여는 얘도 안 해줍니다. 알겠죠? 아이 그렇습니다. 돌아가고파님 유병자 실손 건강보험에서 위 내시경하고 염증 소견이 있어 표면을 긁어 조직검사, 구강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수술에 들어가나요? 수술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수술도 아닌가요? 라고 해서 요거는 치료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비에서 나온다. 검사비도 치료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아유 그렇습니다. 유병자 실비 고지음에서 8월 초 탈모약 처방받았고 10월에 유병자 건강보험 들었는데 고지 대상인가요? 고지 대상이긴 한데 이걸로 해서 유병자로 들어갔다? 이건 눈탱이 제대로 쳐맞은 겁니다. 잘못 가입했어요.